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고 임시국회에는 내년 예산안과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여야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42km에서 145km 지점까지 3km 정도 서행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양방향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팔달로 만평내거리에서 원대우거리 방향 3차로에서 미세먼지 청소 차량 이동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달구벌대로 죽전내거리에서 용산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도 밀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고, 성서동로 조달청 내거리에서 이곡역 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6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대구 한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20년간 방치된 달서구 월배지구 학교 용지로 이전한다는 설이 돌면서 주변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전지로 거론되는 곳은 월배지구 학교 용지로 대천동 월배 3중학교, 월성동 월배 1고등학교, 월암동 월배 2중학교 부지까지 모두 3곳입니다. 이곳은 2004년 월배지구 신도시 조성 당시 학교 용지로 지정되고도 20년 가까이 방치된 곳인데요. 소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문의 전화도 교육청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체가 있는 소문일까요? 예, 정리하자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사립학교 법인이 월배지구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올해 1월부터 일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데요. 교육청은 아직 이전 관련 서류가 접수된 바도 없고 구체적인 논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학교 이전은 학교 법인이 위치 변경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이 학생 배치나 시설 여건, 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월 안에 결론을 짓게 돼 있습니다. 네, 학교 법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학교 측에 언급이 있습니까? 예, 해당 학교 법인도 지역사회의 이전 요청에 대해 1년째 고민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검토한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월배지구 학교 이전과 관련된 소문은 학사 일정에 따라서 무성해졌다가 잠잠해지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3개 부지 모두 2024년 10월 학교 용지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용지에서 해제되면 토지를 소유한 민간 사업자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들 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도 지정 해제 신청이 들어왔지만 달서구청이 처음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하는 게 목표라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논의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데다 뚜렷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재작년 7월에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예방이나 생활안전 분야 사무를 구분해서 지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인데요.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로 출발했습니다. 기존 경찰 조직과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지역에서 직제 개편이나 인사권 부여를 공언한 이원화 방안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논의의 속도를 내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예, 자치경찰 전문가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있고 조직도 인력도 없는 상태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관련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지구대 파출소 직제 변경 및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설치 등이 꼽힙니다. 또 이원화 시범 운영에도 속도를 내서 제도의 장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시민의 생활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시가 내년 4월부로 검단동 도축장 폐쇄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곳에 도축장과 연계해 운영되는 부산물 상가는 상인들이 도축장 운영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단동 도축장에서는 대구 도축장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면 상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타 지역에서 납품을 받자니 좋은 상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도축장 폐쇄는 근데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 하는데요. 예, 이곳에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내후년 4월까지 1년만이라도 도축장 폐쇄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산물 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 계약 기한은 2026년 9월까지인데요. 당장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차량기지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시기를 한번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1년 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대구시가 답을 주기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화 작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미군 부지와 반환 부지 사이 경계에 차수벽이나 오염원 유입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지적인데요. 예,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캠프워커 반환 부지는 벤젠이나 비소, 카드뮴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돼 있어서 반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토양 오염 문제가 제기된 지 약 3년 정도 만에 지난달 30일 반환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정화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에 앞서서 아직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부터의 재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성구 범어동에서 3대째 만두를 만들고 있는 3대 대표 김진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장사하시는 걸 보고 저도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군만두와 그리고 비빔만두, 고기 왕만두를 제일 많이 찾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사골 떡만둣국을 제일 많이 찾으십니다. 제가 처음 기술을 배웠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를 선별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거래처와 흥정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두를 만들 수 있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는 좀 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음식이랑 접목될 수 있는 만두를 만들려고 열심히 힘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안 이뤄와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가신 손님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든든한 한 끼 식사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경기도 너무 어렵고 하는 시대에 비싼 음식보다 그래도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만두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음식 그리고 정성이 담긴 만두를 드시러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영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국회 논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소위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뭐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추가 논의할 수 있는 불씨가 살아 있나요? 우리 국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진짜 유감이고요. 사실 아마 뭐 뒷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재부가 사실 이제 올해 긴축 재정을 본인들이 이야기해 놔놓고 이게 또 수건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강하게 반발을 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입니다. 또 대구와 광주가 상징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권 경제권을 위해서 10개의 기초단체들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남북권의 핵심 축이 될 건데 이게 지금 무산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수도권 이남의 이 도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넘어야 될 관문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한 마음이잖아요. 네. 이 문제는 유감 정도가 아니고 속 터져요. 이게 5일날 국토소위에서 네. 회의록을 제가 쭉 보니까 네. 뭐 기재부는 돈 없다고 계속 반대하고 해당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마저 예타 면제를 반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국회에 있는 대부분 국토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하고 광주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정혜용 부시장께서 이거는 남북권 우리 지방 소멸을 위해서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 엄청난 이 철도거든요. 달빛철이 이게 원래는 고속철로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니까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고속화철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밀어붙였고 이게 261명이 발의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발의했는 의원마저 반대를 하더라.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은 누구예요? 달성군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에요. 이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국토위 있는 대구 국회의원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하잔 말이에요. 침묵으로 일관한 게 좀 문제가 있다. 난 그래서 정말 저는 대구 민주당 대구 시당위원장에서 대구 예산 따주려고 국외국은 엄청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대구 예산 갖고 오는 거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홍준표 시장도 엄청 반발하는 거고 권영진 전 시장도 국회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서 이거는 국민의힘 장관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책임져야 되고 이런 준엄한 심판 대구 시민도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여야를 떠나서 이게 261명이 공동 발의했던 문제고요. 네. 특히 이게 단순히 무슨 어느 도시 하나 잘 살고 또 이게 뭐 과도한 재정 투입이다 그러는데 사실 처음 만들 때 4조 6천억 단선철도로 했을 때 고속철로 4조 6천억 그 다음번에 이제 재차 다시 용역을 해보니까 한 6조 정도 들었는데 이게 복선으로 가면서 11조 4천억까지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대구와 광주가 일종의 협의를 양보를 한 해서 거죠. 한 3조 정도 뭐 그래서 한 18조 정도의 예산으로 고속화철도로 복선으로 구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시키기 위해서 뭐 여야가 이제 다시 이 좀 질책을 받고 네.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산이 봅니다. 많이 드는 거는 맞지만 이게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죠. 예, 짧게 보태면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은 사실 반대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은 소신이에요. 가덕도 신공항도 계속 반대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하겠다고 제가 그 전번에 홍인표 원내대표 왔을 때도 무조건 자기는 우리 민주당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
이 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당론도 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에요 이게. 국힘도 그 정도로 강력하게 가지길 바라는 뭐 거죠. 아니, 원내- 방송에 와서는 적하는데 국회 들어가면 또 달라질까 봐 아니 걱정입니다.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셨던 거예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윤재욱 의원이 발의를 발의했는데도 했고 그래 이게 안 된다는 말. 그게 이제 제가 뭐 하잔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재부가 자기 부정을 못하니까 또 끼어들고 이래서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아, 네, 지켜봐달라고 하니까. 정의용 부시장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좀 연내 조속히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선관위가 제시한 획정안에서 지역은 한석도 줄지 않고 유지가 되죠. 네. 한번 우리 지역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분이 짚어주시겠어요? 이 서울 전북에서 한 석씩 감소를 하고요. 네네. 인천 경기에서 한 석씩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 그 군위군이 대구로 네. 편입되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구로 같이 합쳐져서 동구 군위군 갑을로 됩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이게 깜깜인 게 이제 국회 선관위안이 그 제출이 됐다고는 하는데 세부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위군과 동구가 합쳐져서 그 중에 일부 동이 이 동구 갑으로 동구을에 있던 일부 동이 동구 갑으로 또 변경이 된다는 그 안이 뭐 슬슬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깜깜이 선거로 과연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뭐 저도 앞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제가 공약을 만들고 또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유권자를 접촉을 하고 만나고 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만나야 되는지 어떤 동네를 포괄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뭐 우리 지역은 한두 개 동네니까 괜찮습니다만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경기도 같은 데는 뭐 엄청 넓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대체 이 동네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지 이 군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지 우리 지역구로 뭐 그런 정도로 혼란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선거구 매번 획정이 좀 선거구 획정이 네. 늦는 뭐 한두 달 경향이 남겨놔놓고 있어요. 이렇게 네, 하는 네. 거는 정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냥 쉽게 군위군은 동구을로 붙어서 이제 군이 동구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디테일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곳이 이제 선거구 획정 안에서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서 전부 다 의석수를 줄였다. 줄였어요. 그게 서울 노원이라든지 경기도 안산이 4곳에서 3곳, 부천이 4곳에서 3곳, 전북도 10곳에서 9곳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국힘에 편향된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편파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그래서 이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제의를 요청할 거라고 우리 민주당 중앙당은 네네네네. 방침이에요. 근데 이거 다시 그럼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의하고 또 심의하고 논의하면 뭐 선거 치러야 되죠. 지난 2020년도처럼 한 달 남겨놔놓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선거법 개정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건 거의 확정이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비례대표 선거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잖아요. 아마 두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실 텐데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제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은 한 2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일간의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 타파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최근 2주간 이 방송에 못 나온 이유는 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것은 없애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권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지역주의 타파가 우선이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민주당은 대구 경북 부울경 영남 5개 시도당 55명이 중복 등록이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해달라고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또 저는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큰 뜻에 동의를 하지만 상대방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힘을 좀 실어달라. 이 지금 권영별 비례대표는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은 충청도, 대구, 경북, 강원, 남부권은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은 개정 의지가 있는데 국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부가 호응해달라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당초에 국민의힘도 네. 그 일부 병립형, 그러니까 저 지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이제 지역구를 배수소에서 수도권 또 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네. 하자는 안들이 처음에 나왔죠. 근데 뭐 그때는 또 서로 협의가 안 됐고 지금은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복잡하다. 그냥 그 득표 수대로 나오는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연동형 해놔놓으니까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고 또 꼼수 정당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건 빼자 이런 건데 아마 민주당이 정리가 돼야 이것도 정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역주의 타파하자는 큰 뜻에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또 뭐 멋지게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 전 버전이고 저희들이 일주일간 계속 이야기해서 수용하고 우리 55명이 어제도 내가 문자로 드렸어요. 55명 이렇게 바꿔주십사 대표님 하면서 하니까 네. 예. 그렇게 아까 뜻을 모으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오셨다니까요. 뭐 혁신위에서도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네. 뭐 그런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제 활동을 종료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젯밤 장제원 의원이 뭐 불출마 시사도 했었는데 그간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내부에서 마지막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혁신위원이시니까 뭐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혁신위가 사실 이제 당이 강서 보궐선거 패배라는 네. 그걸 부담을 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를 두고 혁신위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자. 이 당이 너무 분란을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안 되니까 이 첫 번째 아젠다로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아젠다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희생안을 내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3선 이상 중진들 다 물러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건 다 빼고 지도부라든가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이 당의 책임을 지고 좀 어떤 험지 출마라든가 또 네. 이런 뭐 기존의 혁신안들 불출마라든가 네네네. 이런 좀 희생을 좀 권고를 했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리고 또 이 선거 시즌이 돼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일찍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도부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우리 대표와 윤여한 위원장이 만나서 네. 뭐 김기현 대표도 확실하게 이제 이 총선이라든가 또 공관위를 통해서 녹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윤여한 위원장도 지켜보겠다. 네. 우리가 50%는 던졌으니까 50%는 나머지는 당에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저희들 활동 종료 시점인 어제 네. 바로 장제원 의원이 뭐 그런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게 뭐 가시화가 되면 앞으로 당에서 많은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또 새롭게 또 희생하는 그런 네. 바람들이 일어날 뭐 것이다. 김 대표가 뭐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김 대표 사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 이분이 그 정체성이 어떤 신념이 이게 확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그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의석수 줄이겠다고 하고 혁신위에 왔다가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비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 벌기용 꼼수였다 혁신위가. 그런 언급을 했죠. 말하는데 사실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김기현 대표 뭐 모든 책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 강서구 보궐선거부터 전부 다 용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다 해놨는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 그 김기현 체계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썰도 있는데
이분이 온들 김기현 대표가 계속 한들 계속 뒤에서는 용산이 계신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또 민주당도 복잡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상민 의원도 만났고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구체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나요? 뭐 두 분 만나긴 네. 만나는데 정체성이 많이 다르시겠죠. 제가 보면 지난번에도 뭐 검태섭 만나갖고도 이준석 대표하고 정말 케미가 안 맞는 걸로 연대는 안 될 것 같다. 끝났듯이. 네. 이낙연 전 당대표는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까지 하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저는 신당 창당 안 한다가 아니고 네. 못한다 이래 봅니다. 인물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고요. 곧 다가오는 총선은 정권 심판의 주 이슈예요. 민주당 내 문제를 부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래 싶고 이분이 자기 당대표나 대표 그 경선 때 네.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 불이익 받지 않을까 지켜주시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저희가 어려운 앞으로 문제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 정혜용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정도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12월 12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